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돼서요.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국그릇에서 김이 오르는데 손등은 차가웠다. 식탁 위에 놓인 약 봉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매일 아침 3알, 저녁 2알. 언제부턴가 내 하루는 약 봉지로 나뉘었다. 아직 밥을 씹을 힘은 있는데 나는 이미 짐이 된 걸까? 70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왜 지금 이 식탁에서? 그 말은 오늘 나온 게 아니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걸까? 오래전부터 정해진 말 같았다.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을 때, 그때마다 보였던 눈빛들. 걱정 뒤에 숨은 피곤함. 사랑 뒤에 가려진 부담. 아, 이 저녁은 그냥 저녁이 아니구나. 이건 마지막 저녁 같았다. 이 식탁에서의, 이 집에서의,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저녁.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저는 그날 가족이라는 말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온도가, 집의 공기가, 제가 딛고 선 바닥이.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화요일. 날씨는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오후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빨래를 밖에 널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베란다 안쪽에 걸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 간단하게.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워도 됐습니다. 어차피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뻔한 스토리. 저는 소리만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3개. 저 혼자 쓴 것 치고는 많았습니다. 프라이팬, 국그릇, 밥그릇. 오후 2시쯤 되니 졸음이 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낮잠을 자주 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어서. 3시에 깼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약 먹을 시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약 봉지를 집었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오늘은 파란색이었습니다. 혈압약. 물을 따랐습니다.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쓴맛이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 아들은 7시쯤 들어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 뭘 하지? 텔레비전? 아까 봤습니다. 산책? 무릎이 아팠습니다. 청소? 어제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창밖을 보면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너무 천천히. 4시.
4시 반, 5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 파, 된장. 오늘도 된장국을 끓이자. 늘 끓이는 국.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제 만든 것들. 아직 먹을 만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물컵. 6시가 됐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랬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왔니? 씻고 나와. 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요즘 자주 늦었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야근. 저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댈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도 퍼서 놓았습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제 것. 새 그릇. 아들이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티셔츠, 면바지.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내 오면 같이 먹을게요. 그래.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댈 뻔했습니다. 후후 불어서 다시 먹었습니다. 된장 맛이 났습니다. 늘 끓이던 맛.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안 들렸습니다.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6시 30분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화장이 아직 온전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벌써 드셨어요? 너희 먹어. 나 다 먹었어. 아, 같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같이 먹을 걸 그랬나?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냥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끔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면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은 드라마였나? 아니, 다른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 화내고,
누군가 떠나고 7시가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괜찮은데요. 금방이에요. 괜찮아. 안 마실게. 며느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둘은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셋이서. 말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우들이 울고 웃고 싸웠습니다. 저는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고 왜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왜? 어머니.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응.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다는 말. 좋은 말 앞에 붙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거나 어려운 이야기거나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거나. 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눈치챘을까요? 며느리가 물을 따랐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꺼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드냐고요? 뭐가 힘든 건데요? 밤에 자주 깨시고 낮에는 어지러워하시고.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 12시에 자면 1시에 깼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2시, 3시, 4시. 겨우 잠들면 6시에 또 깼습니다. 낮에는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핑 돌았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계단도 위험하시고 저번에 넘어지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네 계단쯤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팔꿈치 좀 까지고 허리 좀 삐끗했을 뿐. 하지만 아들은 그날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갔습니다. 의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응급실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피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놀랐을 뿐. 근데 아들은 그날 밤 내내 제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후로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이번엔 뼈가 부러지면 어쩌지? 그럼 병원에 가야 하고, 수술해야 하고, 입원해야 하고.
아들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혼자 계시는 시간도 많으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아들 부부가 나가면 저녁 7시까지 혼자였습니다. 11시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텔레비전 보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청소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할 필요가 있나? 빨래는 별로 없습니다. 요리는 저 혼자 먹는데 대충 해도 됩니다. 텔레비전은 재미없습니다. 그럼 뭘 하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창밖을 보면서 시간이 안 갔습니다. 11시간이 2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요? 은숙이는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명자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순이는 미국에 있습니다. 딸네 집에서 산다고. 가끔 문자는 오는데 통화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축축했습니다. 며느리 손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한번 알아보려고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먹먹하고 둔탁하게. 양, 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에 쥔 물컵이 떨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컵 밖으로 넘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떼려는데 손가락이 안 펴졌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들, 물컵, 티슈, 리모컨, 그리고 약봉지.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세 봉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매일. 평생. 이 약들이 저를 살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환자로 만드는 걸까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억지 웃음 같은 목소리. 저희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모실 수는 없다는 건가요? 사랑은 하는데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건가요? 요즘 시설들 진짜 좋아졌대요. 시설. 그 단어가 날카로웠습니다. 시설. 집이 아니라 시설. 가족이 아니라 시설. 저는 시설로 가는 건가요? 원장님도 친절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시래요. 어머니 같은 분들. 그게 누구죠? 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짐이 된 사람?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 거기 정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대요. 정원, 산책로.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엔 정원이 있지만 이 집엔 없다는 말 같았습니다. 거기선 산책할 수 있지만 이 집에선 못한다는 말 같았습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고 영양사, 간호사, 24시간 전문가들이 돌봐준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보다 잘 돌봐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인가요? 더 이상 가족의 손길로는 부족한 사람인가요? 목욕도 도와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병원 가실 때도 모셔다 드리고, 목욕, 약, 병원. 그래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욕할 때 미끄러질까봐 무섭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까먹습니다. 병원 갈 때 길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짐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짐, 짐, 짐. 70년을 살았는데 결국 짐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하고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짐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어요. 친구.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 70년을 살면서 사귄 친구들은 다 어디 갔나요? 죽거나 아프거나 멀리 갔습니다. 이제 와서 새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것도 요양원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같이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운동, 노래, 그림, 유치원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아니, 유치원생들도 이것보단 더 재미있는 걸 하지 않나요? 저희는 애들이 아닌데요. 70년, 80년을 산 사람들인데요. 왜 유치원생처럼 취급받아야 하죠? 명절 때 가족들 오실 수도 있고, 가족, 명절에만 오는 가족, 1년에 두세 번 얼굴 보는 가족, 그게 가족인가요? 매일 밥 먹고 말하고 웃고 울고 함께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든가 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저를 설득하는 게, 저를 보내는 게 미안한가 봅니다. 죄책감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더 밝게 웃는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이 말하는 거겠죠. 그냥 한 번만 둘러보시죠.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구경. 그 단어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구경. 마치 관광지 가는 것처럼, 박물관 가는 것처럼, 동물원 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압니다. 구경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여기 괜찮던데요? 라고 말해야 하는지, 여기 별로던데요?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 아무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약속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약속은 안 해도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말은 나왔습니다. 생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오늘? 왜 이 시간? 왜 이 자리에서? 아침에
아니었습니다. 아침엔 아무 일 없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점심에 아니었습니다. 점심엔 혼자였습니다. 저녁에 지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계획한 건가요? 아침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둘이서 의논했겠죠.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째? 좀 더 생각해보자. 근데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저번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 계속 12월 30일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설득해보자. 좋은데 알아보고. 그런 대화 있었겠죠. 제가 없는 곳에서, 제가 자는 동안, 제가 낮잠 자는 동안, 제가 텔레비전 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결정했다는 걸, 오늘 말할 거라는 걸,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말할 거라는 걸, 왜 그런 말이 이렇게 조용히 나왔을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내일 비 온대요 하는 것처럼 어머니 요양원 가보실래요? 하는 것처럼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만약 소리 질렀다면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울었다면 저도 울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니까 저도 조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숟가락은 없었습니다. 이미 밥을 다 먹었으니까요. 그럼 뭘 내려놓은 거죠? 물컵? 아닙니다. 손? 맞습니다.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7시 20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근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건지 멈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침은 분명 움직이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7시 20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 중에 80대 할머니도 계신데요. 80대 할머니.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거기 갔을까요? 자식들이 보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갔을까요? 처음엔 어땠을까요? 울었을까요? 화냈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처음엔 적응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신대요. 적응. 동물원 동물들도 적응합니다. 처음엔 우리 안에서 날뛰다가 시간이 지나면 순해집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텃밭도 가꾸시고. 텃밭. 좋은 일입니다.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슬플까요? 80대 할머니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텃밭 가꾸는 게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릴까요? 산책도 매일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건강. 그래요. 거기 가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약 먹고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니까요. 여기보단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면 뭐 하죠? 건강해져서 뭐 하죠? 혼자서, 낯선 곳에서, 가족 없이 건강하게 늙는 게 목표인가요? 오래 사는 게 목표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래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치 아이 달래듯. 저는 아이가 아닌데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아이도 낳고, 남편도 떠나보낸 사람인데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아이처럼 달래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저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걸까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 나왔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작아져서, 쪼그라들어서, 거기 방도 깨끗하고 침대도 좋고 창문도 커서 햇빛도 잘 들어온대요. 방, 제 방, 아니, 그곳의 방,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창문, 낯선 햇빛. 여기 제 방은요? 50년 동안 쓴 방은요? 남편이랑 같이 잔 방은요? 아이 낳고 누웠던 방은요? 밤마다 기도하던 방은요? 그 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우는 건가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건가요? 창고로? 아니면 며느리 옷방으로? 아니면 아이 방으로? 어머니 짐은 저희가 다 옮겨드릴게요. 짐. 제 인생이 짐이 되는 순간. 옷, 이불, 사진, 책. 박스에 담기는 것들. 트럭에 실리는 것들.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것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옷이든 신발이든 뭐든지. 옷, 신발. 새 옷이 필요한가요? 거기선 누가 보는데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새 옷을 입나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은 처지의 낯선 사람들한테. 어머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보였습니다. 진짜 미안해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힘든가 봅니다. 저를 설득하는 게, 저를 보내는 게, 이 말을 하는 게 미안한가 봅니다. 죄책감 느끼나 봅니다. 그럼 하지 말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하지 마. 나 안 갈게. 나 여기 있을게. 근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왜요? 왜 그 말을 못하죠? 아들이 더 힘들어질까 봐요?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요? 아니면 제가 정말 짐이 맞아서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정말 짐인가요? 아들한테 부담인가요? 며느리한테 골칫거리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요? 이 집에, 이 식탁에, 이 가족 안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색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요양원,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혼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TV, 대기 모두 불빛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봤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지친 얼굴. 이게 저인가요? 이 사람이 요양원에 가는 건가요? 이 얼굴로 낯선 곳에 가는 건가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 다른 집 불빛들. 누군가는 자고 있고 누군가는 깨어 있고.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늙어서 짐이 된 사람, 요양원 가라는 말 들은 사람, 혼자 밤을 지새우는 사람. 저는 일어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옷장으로 갔습니다. 제 방 옷장, 오래된 옷장, 결혼할 때 가져온 옷장. 50년도 더 됐습니다. 손잡이가 닳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컸습니다. 아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코트, 스웨터, 블라우스. 계절별로, 색깔별로. 이 옷들도 가져가는 건가요? 요양원에, 박스에 담아서. 아니면 여기 두고 가는 건가요? 필요 없는 옷들은 버리는 건가요? 저는 옷들을 만졌습니다. 하나하나, 손끝으로. 코트는 겨울에 입던 것. 남편이랑 산책할 때 입었습니다. 스웨터는 아들이 선물한 것.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블라우스는 제가 산 것. 백화점에서 비쌌지만 샀습니다. 예쁘니까.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 하나하나에 50년의 추억이. 웃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살아온 날들.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작은 방에, 작은 옷장에. 저는 옷을 치웠습니다. 하나씩, 옆으로, 맨 안쪽 옷까지. 그리고 옷장 바닥을 봤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안 쓰는 이불.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구겨졌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제 이름, 제 것. 마지막 기록은 15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남편이 세상 떠난 날. 그날 병원비 빠져나갔습니다. 500만 원. 장례비도 빠져나갔습니다. 300만 원. 그 후로 이 통장은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면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거 네 앞으로 해놔.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기 한 달 전에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라도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 없어요. 아니야. 만약을 위해서. 이거 네 거야. 아들한테 말하지 마. 아들 앞으로 된 것도 따로 있으니까. 이건 네만 알고 있어. 왜요? 나중에 혼자 되면 쓸 때가 있을 거야. 아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약속해. 아들한테 기대지 말고 네 돈으로 네가 살아. 알았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들한테 기대지 말라니. 아들이 날 버리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이제 압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결국 늙으면 짐이 된다는 걸. 그러니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저는 잔액을 받습니다. 3,287만 원. 정확히 3,287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정확히는 저희가 함께 모은 돈.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넣었던 돈. 이것만 있으면 10년은 살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근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네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이 돈으로.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근데 따뜻했습니다. 아니, 차가웠습니다. 종이가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는데 나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까지, 목까지, 통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여보,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남편을, 15년 전에 떠난 남편을. 나 어떡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나 요양원 가래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 혼자 가야 돼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구겨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니까요. 어차피 숨겨둘 거니까요. 아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통장이 있다는 걸,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3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말한 적 없으니까요. 15년 동안 숨겨뒀으니까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아들이 이 통장을 알았다면 오늘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양원 가보자고. 아마 했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요양원 비용은 이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2,400만 원. 이 돈으로 1년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제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제가 없는 집, 아들과 며느리 둘만 사는 집, 조용한 집, 밤에 깨우지 않는 집, 계단에서 넘어질 일 없는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집, 그들도 쉬고 싶은 겁니다. 저한테서, 늙은 엄마한테서, 짐한테서.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지쳤으니까요. 저도 제 몸이 부담스러우니까요. 하물며 아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해하는데 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까요? 저는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불 아래, 옷장 맨 아래, 원래 있던 자리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평평하게, 티 안 나게, 그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옷들을 다시 걸었습니다. 코트, 스웨터, 블라우스, 원래 있던 자리에 문을 닫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방에서 소리 나는지 안 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자고 있나 봅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구죠? 이 시간에 집어들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사랑, 합, 니, 다. 5글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답장해야 하나요? 뭐라고요? 저도 사랑한다고요? 근데 사랑하면 왜 보내려고 해요? 사랑하면 왜 함께 살 수 없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통장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아, 엄마한테 돈 있어. 많지는 않지만 3천만 원 있어. 요양원 비용 내가 낼게. 내 돈으로 갈게. 그렇게 말했다면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거예요.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가세요라고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확인하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30대쯤.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가자. 어디?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디? 따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어두운 길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여보,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근데 너무 어두워. 조금만 더 가면 밝아져.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우유, 김치.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은 밥. 아직 먹을 만했습니다.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된장국. 늘 끓이던 국.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물 3컵.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올랐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듣던 소리. 50년 동안 듣던 소리. 이 소리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가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선 식당에서 먹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끓인 국을 먹으니까요. 제가 끓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예상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침을 제가 차릴 거라고. 일찍 일어나셨네요. 흥, 잠이 깼어. 밤에 잘 주무셨어요? 흥,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못 잤습니다. 꿈꿨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 끓이셨어요? 흥, 거의 다 됐어.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거의 다 했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제 것.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도 퍼서 놓았습니다. 김치도 꺼내서 놓았습니다. 멸치볶음도, 계란말이도. 아들이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맛있네요.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먹어.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 이후로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냥 먹었습니다. 국, 밥, 김치 씹고 삼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국 먹는 아들을, 제가 낳은 아들을, 45년 전 태어난 아들을. 그때는 작았는데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저보다 컸습니다. 저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말해야 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힘든 어른이 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든 게,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나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게, 저도 미안했습니다. 늙어서 미안했습니다. 짐이 돼서 미안했습니다. 혼자 못 살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볼게. 아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멈췄습니다. 둘 다 저를 봤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한번 가보자. 구경이라도.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아팠고, 목은 메었고, 눈물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왜 우는 거죠? 원하던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원했지만 기쁜 건 아니구나. 필요했지만 행복한 건 아니구나. 아니야. 빨리 가보자. 미루면 더 힘들어. 언제 가볼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좋아. 토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사흘 후면 저는 요양원에 갑니다. 구경만 한다고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나면 결정된다는 걸. 서명하고 짐 싸고 이사 간다는 걸. 알았어. 토요일. 국을 떴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된장 맛이 났습니다. 늘 끓이던 맛.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기 싫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입에서 목으로, 목에서 위로. 기계적으로. 아침이 끝났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화장을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정해진 곳으로, 요양원으로, 낯선 곳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늙는 게 아니구나. 점점 말이 없어질 뿐이구나.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나 여기 있고 싶어. 나 혼자 두지 마. 나 아직 살아있어. 나도 이 집 식구야. 나 요양원 가기 싫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말하면 그들은 힘들어질 테니까요. 미안해할 테니까요. 더 죄책감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을 삼켰습니다. 감정을 삼켰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삼키는 것, 밥만 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삼켰습니다. 눈물도 삼켰습니다. 인생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작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가 작아지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무덤으로. 저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10시.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 외출복. 화장은 안 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희 집이 작아졌습니다. 15층 저희 집. 저 창문 너머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50년 살던 방이. 이제 떠나는구나. 요양원 구경만 간다고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와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뭔가 끝났다는 걸. 차는 계속 갔습니다. 30분쯤 갔습니다.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파트도 적었습니다. 주택이 많았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다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깨끗해 보였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입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꽃이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화였습니다. 산, 강, 나무. 직원이 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쯤. 웃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01, 102, 103.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여기가 거실이에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소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쯤. 모두 제 또래 같았습니다. 아니, 더 많았을 수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 보내세요. 텔레비전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책이 있었습니다. 책장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설, 수필, 잡지. 여기는 식당이에요. 옆 방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루 세끼 여기서 드세요. 영양사가 식단 짜요.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맛있을까요? 집밥 같을까요? 된장국 나올까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운동치료. 매주 다른 거 해요.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일까요? 방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방 앞에 섰습니다. 2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 될 거예요. 혼자 쓰시는 거예요. 혼자.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혼자 자고, 혼자 깨고, 혼자 시간 보내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꽃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어때요, 어머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직원, 아들,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을. 당신이라면, 당신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방을 봤다면, 이 창문을 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아요라고 했을까요? 싫어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울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모두 언젠가 이 자리에 서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벤치에 앉아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그게 내 미래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당신 가슴에도 조용히 남아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탓하기 위한 것도,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기 위한 것도, 며느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짐이 되는 게 두렵고, 누군가는 짐을 지는 게 버겁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말을 잃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저 모두가 힘든 것뿐입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듭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대신 말하기 위해,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대신 듣기 위해, 외면했던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말없이 견뎌온 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이야기를, 부모의 이야기를, 자식의 이야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심판이 아닌 공감을,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모로 사는 당신을, 자식으로 사는 당신을, 며느리로 사는 당신을, 살아가는 당신을.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